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우파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정말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특히 청년들의 감정이 왜 이렇게 격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생에서, 그리고 정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차가운 수용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 이건 지지 여부를 떠나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메시지가 전해졌고, 이 메시지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무조건 옹호하거나 또 반대로 몰아붙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왜 청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지,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짧거든요. 뭐라고 쓰셨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배희철 변호사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1월 2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 합시다. 2026년 1월 2일 윤석열 드림.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 윤석열 대통령님 적금 중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면서 배희철 변호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글로 남겼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차근차근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 옥중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에 접견 소식을 덧붙여 전합니다. 겨울 초입에 교도관에게 수용실의 추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도관은 춥죠. 콘크리트이고 외풍도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오셨습니다. 건강을 여쭤보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눈 건강,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 변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접견 때도 옥중 추위를 걱정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늘 주님께 감사하니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에서 행진하며 분투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새해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늘 읽고 묵상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차가워 보여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2026년 한 해 서로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격려하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힘내십시오. 윤 대통령님 말씀처럼 새해에는 더욱 힘을 내 함께 화이팅 합시다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상당히 잘 쓰셨죠.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배우철 변호사의 글을 보셨다시피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상당히 인간적인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콘크리트 구조의 외풍, 두툼한 장갑, 감기 기운, 그리고 국민과 청년을 걱정한다는 말. 이 장면이 청년들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정확히 맞닿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열심히 살아도 보상이 불확실하고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책임지는 권력자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쌓여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차가운 공간에서 국민과 청년을 걱정한다라고 말하니 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응은 단순한 정치 지지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감정 표출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청년들이 화가 난 이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요거죠. 바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엄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관대한가? 윤 대통령 사건을 보면서 청년들은 동시에 다른 장면을 떠올립니다.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 수많은 정치 논란들, 사과만 하고 자리를 지킨 권력자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건들, 이런 기억들이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상황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공정이라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는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청년들 난리 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조직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확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윤석열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라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반응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회 구조입니다. 윤 대통령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정치권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더 크나큰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텐티베 가족분들 이렇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옥중 새해 첫 메시지 그리고 배이철 변호사의 그 상황에 대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